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여기는 어제 봤던 왕궁과 에메랄드 사원이 저기 보이네요. 있고, 여기 버스 뒤편으로 이 광장은 우리 같으면은 뭐 5.16 광장, 혹은 뭐 강화문 광장이라고 그럴까, 각종 행사가 열리는 엄청난 규모의 광장입니다. 그 옆에 지금 저기 보이는 게 국립방콕 박물관입니다. 오늘은 저기에 가서 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중간에 민주주의 탑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서 사진에 담을지 모르겠는데, 민주주의 탑은 태국이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 같은 제헌절 기념탑이겠죠. 뭐 헌법을 제정한 그 날을 기념해서 만든 탑입니다. 헌법 제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전에는 아유타야 왕조가 쭉 오면서 짜끄리 가족이 계속 집권을 하고 왔죠. 절대 군주입니다. 어느 유럽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절대 군주였지만 1932년 국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헌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헌 군주제로 바뀝니다. 입헌 군주제는 영국과 뭐 일본처럼 왕이 실제적으로 행정에 대해 관여를 하지 않는 그런 내각제 중심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날에 왕권을 놓지 않으려는 짜끄리 가족들과 저항이 만만치 않았겠죠. 그렇지만 결국 영국이나 일본처럼 입헌 군주 헌법을 채택하고 그를 기념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1973년 10월 14일 기념 탑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생기고도 태국은 군사 정부가 상당히 오랫동안 집권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장기 집권을 꾀한다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이게 헌법 개정으로 해서 장기 집권으로 가지 않느냐, 마침 유신헌법을 상상하게 되죠. 그래서 1974년 10월 14일 날 엄청난 봉기가 일어납니다. 방콕 시내에 40만 명 이상 되는 군중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군사 독재 물러가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쉽게 물러갈 사람들이 아니겠죠. 군인들 정권이. 그래서 강제 진압을 그 다음 날 했는데, 이유는 시위대가 왕궁을 향해서 행진을 했다는 겁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궁을 향해서 행진을 했기 때문에 발포를 하고, 결국 사상자가 70명, 제가 알기로는 70명 넘게 사망을 하고 엄청난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거죠. 민주주의는 어찌 보면은 이런 희생 없이는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아직 태국이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하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빠르지만, 어쨌든 민주주의를 쟁취한 그날을 기념해서 만드는 탑입니다. 5.18 기념회에서는 태국의 10월 14일
기념일 되면은 뭐 전시 행사를 같이 한다든지 같은 공동체 의식을 좀 느끼는 이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저항했던 그런 날들 행사들을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어느덧 국립박물관에 다 왔네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여행 관광처 여행 지역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외국인들은 일단 이 나라에 오면은 그 나라에 오면은 박물관부터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인기 1위냐? 우리는 공짜거든요. 근데 여기는 돈을 받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받는데 우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아주 카페도 있고 휴식 공간이 잘 되어 있고 내용도 알찹니다. 일단은 돈을 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GPS 보고 이것이 국립중앙박물관인 줄 알고 찾아왔더만 대학이네요. 참마르사트 유니버시티라고 되어 있고 요 옆에 전통 건물로 되어 있는 이곳이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배낭여행자 가이드를 받지 않고 혼자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은 항상 이렇게 실수가 따릅니다. 죄송합니다. 정문에 왔습니다. 200바트라고 하네요. 근데 보행자 위주가 아니고 차량 위주로 돼 있고 들어가는 출입구는 뭐 허접합니다. 다른 데 별도로 출입구가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뭐 행사를 위해서 무대를 꾸미고 있고요. 일단 외관을 한번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외관을 쭉 보고 여기 전체 레이아웃이 있네요. 소개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가운데 있는 6번 건물이 가장 크니까 전시물이 가장 많겠죠. 그러나 오늘 1번부터 3, 2, 12, 4, 6, 7, 5 가능하면은 많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티켓 판매소가 있네요. 200바트입니다. 4시까지고요. 이렇게 티켓과 브로셔를 받았습니다. 저는 유럽이나 어디 관광지에 가든지 꼭 한국 브로셔를 달라고 그럽니다. 일부러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꼭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멘트를 남기는데 방콕에서 한국인이 엄청나게 오는데 브로셔가 준비가 안 됐네요. 이거는 방콕 당국뿐만 아니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백팩을 들고 못 들어가게 하네요. 맡겨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박물관 내부에 어떤 시설의 훼손 혹은 도난에 대해서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1번 건물은 지금 내부에 수리 중이라고 Temporary Close for Renovation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1번 건물은 다행히 못 가고 2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1번 건물입니다. 내부에 보수 중이라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 특별 전시전을 많이 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네요. 태국의 역사와 아트에 대해서 특별 전시회를 많이 하는 오디언스 홀이고 제가 오픈되어 있는 2번 전시실 여기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부디스트 스완 채플이라 되니까 아마 불상들이 모셔져 있는 그런 곳이지 않나 싶고
Architecture of the Palace of the Front라고 돼 있으니까 어떤 궁전의 건축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도 벗게 돼 있고 내부의 촬영은 금지돼 있네요. 그래서 밖에서만 이렇게 잠시 이렇게 내부를 볼 수 있는 정도인데 잘 안 보이네요. 일단은 뭐 들어가야죠. 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비디오 촬영은 안 되고 사진만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사진을 몇 장 담아 왔습니다. 사진을 보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아까 그 브로셔에 있는 The Palace of Front라는 말은 이 박물관 전체를 지칭하는 고유명사네요. 그래서 처음에 그 짝거리 왕조가 태어날 때 여기다가 박물관을 같이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간중간에 개조를 몇 군데 해서 오늘날 이렇게 왔답니다. 3번 전시홀로 왔습니다. 규모는 조금 작네요. 근데 12번 이 전시홀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것이 전통적인 태국의 건축물 트래디셔널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나중에 나오면서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전시실에서 나왔습니다. 삼전시실은 방이 두 개 있는데 왼쪽 방과 오른쪽 방, 왼쪽 방에는 애들이 태어나 가지고 자라는 성장까지의 과정을 쭉 유물이죠. 뭐 유물 아니고 뭐 어떤 생활상 옛날에 그런 전시를 많이 했고 특히 왕의 족속들 왕자 공주가 태어났을 때 쓰던 침대 이런 것이 있고 오른쪽 방에는 걔들이 이제 크고 난 뒤에 자라면서 했던 여러 가지 생활상 침대라든지 그 다음에 차를 마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원칙적으로 사진은 되는데 비디오는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사진은 오케이, 비디오는 노. 그래서 사진으로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4전시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트래디셔널 아키텍처, 그게 전통적인 태국의 건축물인데 뭐 서민들이 사는 건축물은 아닌 것 같고요. 아주 화려합니다. 궁궐 내에 있는 뭐 그런 건축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여름에 이런 데서 커피 맛이 그 당시 뭐 커피는 없었겠지만 차 마시면서 이렇게 있으면은 아무리 날이 더워도 시원할 것 같습니다. 사저지실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한국 말이 우리 글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디지털 불교 한국 이렇게 플러스 써놨는데 특별 전시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태국 국기 모양과 태극기 모양 이렇게 있네요. 한번 내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만남 한국 플러스 디지털 플러스 불교 예술 해가지고 5월 21일까지 이렇게 전시를 하네요. 내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 입구입니다. 아시안 아트 홀이네요. 홀이. 그래서 이번 전시는 한국의 불교 예술, 그것도 디지털과 겸해 있는 것을 이렇게 특별 전시를 합니다. 이 특별 전시하니까 한국 브로샤도 있고 태국말로 된 방과자상, 이거는 국립박물관에서 지금 현재 아마 전시 중일 겁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고 그 미소에 반했는데, 시간 나시면은 국립미술관에 가면은 용산에 이 방과자상이 아주 한 1시간 정도 보면은 더 미소를 깊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국립박물관에서 제작을 했네요. 아주 비디오 제작을 잘 했습니다.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가자상, 제가 본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국립박물관 가면은 바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하고 여기 보면은 국립박물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지금 틀어주고 있는 거는 국립박물관에서 제가 봤던 그대로네요. 왕의 행차를 디지털로 이렇게 표시하고 아주 생동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여기서 우리 문화를 보니까 너무 수준이 높네요. 제가 한국에서 봤던 그 영상 그대로입니다. 예. 여러분도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 가면은 이가 똑같은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생동감 있게 잘 해놨네요. 한국 불교 미술의 특별전을 보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선사시대에 이 지역의 유물들을 전시를 해놓았네요. 사후 전시관을 나왔습니다. 박물관 안에는 비디오 촬영이 안 됩니다. 사진으로만 담아왔는데 쭉 다니면서 조금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 지도를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여기에 옛날에 타일랜드의 지명이 밑에 앙코르가 있고
위에 드바라바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오니까 옛날에 이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이 드바라바티라는 데네요. 그러고 이 앙코르가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앙코르 크메르가 굉장하게 세력이 이 지역이 커서 전체의 미술과 조각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에 요거는 미얀마 쪽인데 크메르도 마찬가지 미얀마 지금 버마 미얀마 이쪽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세력이 엄청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밑에 보면은 스리비자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화와 무역의 루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까 거기에서 스리바자야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인도양과 태평양 두 개의 무역 루트를 이야기를 하네요. 전시관 밖에 나오니까 또 석조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 전시관 내부에는 사진으로 봤듯이 대부분이 초기에 선사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유타야 왕조 이전 더 나아가가지고 BC, AC 12세기 이전의 유물들, 불교 유적, 그 다음에 인도의 영향을 받았던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미술품, 그 다음에 불교의 그 불심이라고 그럴까, 신앙심으로 만드는 조각품, 그런 것들이 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5호관으로 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호관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오늘도 태양이 지글지글합니다. 지금 현재 한 30, 한 5, 6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오후 되면은 더 기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맑은 이렇게 태양을 보니까 위에 치앙라이에서 거의 뭐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햇빛이 빛을 잃은 그런 날씨에 비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4호관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안에서는 못 찍기 때문에 제가 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불충분합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여기서 느낀 점은 이 박물관에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 그렇지만 서양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주 많이 오고, 이 사람들은 어느 관광지를 가든지 우리나라 오도 국립중앙박물관 꼭 먼저 두르죠 하는데, 우리도 아마 여행 스타일이 좀 바뀌지 않겠나. 자유여행을 하면서 이제는 이런 박물관, 그 다음에 미술관, 그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는 K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 자체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문화도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 문화와 또 견주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문화민족입니다. 여러분들도 여행을 가시면은 뭐 리조트도 좋고 호캉스도 좋고 해변도 좋고 다 그렇게 하시면서 또 역사가 있는 도시에 와서는 박물관, 미술관 이렇게 방문하기를 권합니다. 오후관에 왔습니다.
5호가는 조금 더 역사가 조금 가까운 그런 시대 같습니다. 13세기에서 아마 16세기 수쿠타이에서 아유타이까지의 전시물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안내를 하네요. 오호 전시관에서 나왔습니다. 5호 전시관 역시 내부 촬영은 안 되기 때문에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5호 전시관에는 선사시대와 그 다음에 뭐 다른 좀 애매한 시대는 다 이제 청산하고 라나 시대라고 그러니까 태국 북부에 그동안 제가 유튜브로 많이 남겼던 치앙마이, 치앙라이, 난, 람빵, 비산룰룩 제가 쭉 내려오면서 봤던 그 지역이 란나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란나 지역의 유물과 그 다음에 란나 지역 8개 부족으로 8개 지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던 그 8개 지방을 합해서 란나 지역인데 그쪽에 불교 유적 불심에 따른 예술품을 쭉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코타입니다. 조금 내려와 가지고 수코타이에서 제가 머물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코타이 유적공원을 쭉 둘러보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수코타이 왕조가 13세기에 세워졌고 약 한 300년, 200년 정도 존속하면서 아유타와야가 남쪽 지방에 지금 현재 방콕 지역에 하면서 생겼는데 아유타야가 좀 뒤에 생겼죠. 나중에 아유타야에 이제 흡수하게 되는데 아유타야 유적지를 또 유튜브에 올려두었죠. 그래서 수쿠타이, 아야타야 이렇게 쭉 이어져 오면서 또 현재의 이제 짜크리 왕조가 지금 있는 방콕 지역을 쭉 전시를 해놓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박물관의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저는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점심을 못 먹고 왕궁에 들어갔다가 오후 4시에 결국 망고 과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기 비싸더라도 박물관 안에 이렇게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먹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비싸겠죠? 박물관
안에 있는 식당인데 굉장히 저렴하네요. 시내보다도 오히려 저렴합니다. 국가적인 아마 통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와 음료를 주문을 하네요. 식사가 금방 나왔습니다. 이게 50바트, 오사 20, 2,000원 정도 하네요. 점심으로 먹기 괜찮습니다. 이건 안무봉기 돼서 한번 사봤습니다. 10바트 400원인데 바나나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마 밥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바나나 잎입니다. 이거는 바나나 잎을 찰밥이 있네요. 10바트 아주 맛있겠습니다.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한 서너 개만 사도 그냥 우리 약밥 먹듯이 먹어도 되겠습니다.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나나 잎에도 쌌지만 바나나를 깔고 그 위에다가 찰밥을 해서 불에다 구우네요. 아주 맛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왔습니다. 박물관 안에 식사도 맛있고 돈도 쌉니다. 식사가 50바트 2,000원. 그 다음에 별식으로 바나나 약가라고 그럴까요? 뭐 바나나로 찰밥을 올렸는데 너무 맛있네요. 그것이 10바트 해가지고 총 60바트 들었습니다. 사륙 24 2,400원인데 아주 맛있고 포만감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 여유가 있다면 주스도 35바트 밖에 안 하네요. 다른 데보다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6호 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6호관은 가장 큰 전시실인데 여기는 옛날 그 미술 갤러리를 해놓은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대별로 아마 그 미술 위주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호관 앞에는 이렇게 전통적인 파빌리언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가 있고 바로 정자 옆에 6호관입니다. 6호관 다 왔습니다. 안에 촬영이 안 되니까 일단 들어가서 사진 위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7호관 건물은 뭐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암 왕조의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물건들 그렇게 전시를 해놨네요. 어떻게 시간이 없으면 스킵해도 괜찮겠습니다. 8호관, 9호관은 붙어 있네요. 8호관 보고 9호관을 이동하겠는데 건물 규모도 작고 7호관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8호관은 중국 사당이군요. 안을 볼 수 없고요. 밖에 차이니즈 시린 사당으로 되어 있고 9호관은 메모리얼 빌딩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추모관이네요. 7, 8, 9는 스킵해도 그냥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10분 홀로 이동하겠습니다. 10호관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10호관이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11, 12, 13은 조그만 건물이고 여기 11호네요. 밖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 다 지나가면서 소개해드린 건물들입니다. 10호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포관을 나왔습니다. 10호관은 볼만하네요. 여기는 현재 왕실에서 뭐 현재도 쓰고 있고요. 금으로 되어 있는 마차, 그 다음에 가마, 금으로 다 되어 있네요. 이것이 여러 대 있는데 현재도 뭐 행사 있을 때 이것을 이용을 한다고 하네요. 아주 화려합니다. 굉장히 거리 있게 보이는데 뭐 이런 것으로 거리를 찾으려면 안 되겠죠. 왕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높은 인기가 좀 있어야 되겠죠. 높은 지지가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의 힘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느 통치자든지 국민을 무시하고 백성을 무시하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현재 지금 10대 왕은 9대 왕이 워낙 아버님이 잘하셨고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빛을 많이 발했습니다. 그래서 젊고 그래서 다시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무척 힘을 쓰는데 잘해야죠. 잘할 겁니다. 잘해야 되고요. 어느 나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할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권력이니까요. 잘 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국립 방콕 박물관 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공거사TV 행복남입니다.